여러분들은 부동산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부동산을 쉽게 설명드리는 쉬운 남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는 이렇게 한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비교적 친숙한 계약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이제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지만 지자체에다가 계약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요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서는 불효식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수정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해당 물건 소재지 그리고 가격, 각각 인적사항,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그냥 수기로만 작성을 해서 계약서를 써도 그게 이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계약서의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속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요식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틀이 양식이 정해져 있고 정보만을 입력을 해서 있는 양식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그런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수가 6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별지 특약까지 합치면 7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양면으로 인쇄를 해도 4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종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출력되는데 시간, 잉크도 아깝고요. 종이도 아깝고요. 시간도 아깝습니다. 맨 앞 페이지에 임차인 정보가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 조건은 2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해당 물건의 주소나 임대료, 기간 같은 게 2페이지에 전부 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일단 임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임대 관리 파일이 누구나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임대 관리 파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4호, 205호, 206호, 301호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쭉쭉쭉 파일처를 해두는데 302호 보면은 이제 맨 앞 페이지만 볼 수가 있어요. 맨 앞 페이지 1쪽만 볼 수가 있는데 1쪽에 임차인 정보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표준에는. 그래서 임차인 정보가 1쪽에는 임차인 정보 누군지 알겠어. 홍길동이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몇 호인지 아니면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빼서 이 페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함이 뒤따를 거예요. 저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임대차 계약서를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계약 내용을 다 적어놔요. 기간하고 금액 이런 식으로 적어놓습니다. 정리를 해둡니다. 그런 내용이 그 표준에는 없어요. 그래서 표준이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요. 왜 6페이지나 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6페이지나 될까요? 1페이지와 2페이지에서 이 계약서는 사실 끝나야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서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뒷부분은 뭐냐면 이제 민법 법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쭉쭉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요. 쓰잘데기 없이 법률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마치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보시면 특약 글씨 조그맣게 해서 막 적어 놓잖아요. 아니면 분양계약서 같은데 특약사항들 그런 느낌으로 글씨 빽빽하게 해가지고 읽기도 싫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법률사항인데 꼭 필요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 조회해봅니다. 일단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종이가 너무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꼽히겠고요. 자, 그럼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장점 있나요? 장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도 모르겠네요. 굳이 하나 눈 씻고 찾아봐서 하나 꼽자면 일반 임대차 계약서에는 근저당 표기란이 없고요.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만 건물에 또는 담보 호실에 근저당 대출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약공인중개사가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 같은 것들을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입력은 안 해줘도 됐는데 그래도 여기 굳이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계약서가 최신화될 때마다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또는 렌트홈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데 요때 이제 계약서를 송부를 해야 됩니다. 요 표준 임대 계약서를 송부를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신고를 했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표준 계약서에 지금 필요한 정보는 1페이지랑 2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1페이지에 인적사항, 2페이지에 계약의 상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할 때 1페이지와 2페이지만 입력을 하면 뭐 필요한 정보 다 신고를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기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3, 4, 5, 6페이지는 쓸데없는 법률 사항만 들어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1페이지, 2페이지만 넣어도 신고를 받아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계약서 갱신이 돼서 새로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했더니 반려가 뜬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계약서의 나머지 쪽도 첨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쪽을 다 첨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계약 관련 내용, 중요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6페이지까지 다 첨부를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표준 계약서 쓰는 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신고까지 번거롭게 만들어줬어요. 왜 6페이지까지 다 신고를 하라는지 의도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단점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표준 계약서에는 월세라고 했을 때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지 후불로 지불하는지 그런 사항들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7페이지 별지에다가 보통 입력을 해서 계약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 표준 임대 계약서 양식을 만드셨나봐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선불인지 후불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언제적 월세를 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후불을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페이지 수만 많고 정작 필요한 정보는 넣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양식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임대사업을 해보지 않았던 분, 관련해서 업무를 해보지 않았던 분이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가독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와 같이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저희가 좀 참으면 언젠가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시키는 이 표준계약서 빨리 개선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표준계약서를 써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사